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입니다. 오늘은 바로 두 번째 썰을 푸는 날인데요. 오늘의 썰의 주제는 미국 처음 와서 48시간. 처음에 와서 48시간도 중요하지만 거의 한 달에 걸쳐서 좀 대장정의 이야기를 풀어볼까 해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주제를 여기 넣었던 건데, 미국에서의 이런 처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 이런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호텔 인턴십으로 왔던 건데, 미국이나 뭐 해외 여행 경험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제선 처음 타는 게 미국에 일하러 오는 거였거든요. 긴장이 많이 되기도 했었고, 여행 가는 거는 돈 쓰러 가는 거잖아요. 어학연수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외국에 가실 때 처음 갈 때는 어학연수나 여행으로 이제 가볍게 가는 게 보통인데, 그런 거는 돈 쓰러 가는 거기 때문에 영어가 그렇게 크게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턴십은 돈을 벌러 가는 거잖아요. 여기 현지인들과 같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이제 있는 비행 자체가 되게 길었어요. 제가 표를 산 게 아니라 그 인턴십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표를 인턴십 가는 학생들을 구매를 한 거여서 요즘은 되게 길었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인천에서 일본 도쿄 나리타를 갔다가 거기서 시카고 공항에 갔다가 시카고에서 플로리다의 폴라레데까지 가는 여정이었거든요. 100시간까지 합치면 24시간이 넘는 여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비행기에서 잠을 잘 못 자요. 비행기를 이제 그렇게 타고 24시간에 걸쳐서 이제 오면서 되게 떨리기도 하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마지막 그 시카고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비행기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이게 밤에 도착하는 비행기였는데, 저를 픽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현지인, 그 호텔 뭐 직원분이었던지 현지인 분들이어가지고, 이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첫인상을 조금 좋게 남기고 싶기도 하고 해서 뭔가 피곤에 쩌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말끔하게 이렇게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소개는 어떻게 하지? 이게 한 명이 올까 두 명이 올까? 차를 타고 오면 난 옆자리에 앉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공항에 10시 한 반 정도? 11시가 이제 되기 전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갔던 그 폴라르델 자체가 약간 휴양지여서 어서 오세요 하는 이런 공항이 아니에요. LA나 뉴욕 같이 이렇게 외국에서 많이 오는 비행기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휴양지는 그런 게 많지 않고 또 밤 비행기여서 딱 내리자마자 다 쏴 빠져나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 이민 가방을 찾아가지고 나왔는데, 게이트에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픽업을 하러 온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그래서 밤 시간이라서 좀 늦어지시나 보다 해서 이제 기다렸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진작에 조금 전화를 하지 싶은데, 지금 생각하면 한 1시간 정도 예의상 기다렸다가 전화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 밤 늦은 시간이다 보니 기다리다 보니까 2시, 3시가 됐잖아요. 새벽. 이게 전화번호가 이게 뭐 집 전화인지 핸드폰인지 사무실 번호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전화를 안 걸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3시가 넘으니까 정말 정신이 또렷해지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약간 몽롱했었거든요. 24시간 동안 깨어있기도 했고 피곤해가지고 그랬는데, 내 살 길 찾아야 되겠다,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는구나 하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한 3시 반 정도에. 늦게도 깨달았죠 참. 전화를 이제 그제서야 했어요. 이제는 자는 분을 깨워도 이거는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3시 반이 넘어서 처음 전화했더니 당연히 안 받더라고요. 사무실 번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소라고는 호텔 주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픽업하시는 분이 저를 알아서 뭐 인턴들 숙소라든지 이런 데로 데려가실 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이렇게 생각을 준비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택시 타는 방법 같은 것도 모르고 얼떨결에 예기치 못하게 이제 택시를 타게 된 거예요. 새벽 한 3시 반 정도에 이제 공항을 처음으로 딱 빠져나왔을 때 딱 미국의 공기를 그때 처음 맡았어요. 정말 새벽인데도 훅 하더라고요. 정말 제주도 같이 훅 하는 약간 그런 아일랜드성 바람이 확 부는데, 이거 외국이구나, 미국에 왔구나,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택시가 아니라 shared van이라고 큰 밴을 여럿이서 목적지가 비슷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같이 타는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떤 흑인 남자분하고 둘이 뒤에 타고 이제 운전기사분이랑 같이 이제 가는데, 미국에 이제 처음 왔기도 하고 외국 경험도 없고 너무 새벽이잖아요. 지금 새벽 4시가 다 됐으니까 좀 약간 걱정도 되고, 그래서 뭔가 더 되게 명랑하게 약간 일부러 얘기를 했어요. 그 기사분하고도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 왔다고, 지금 처음 왔다, 나 외국에 처음 나왔어. 그 옆에 같이 타신 분도 와, 웰컴, 막 미국에 온 걸 환영한다고 막 되게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하면서, 너 영어 되게 잘한다고 하니까 잘 못한다고. 그래서 영어 잘 못하는데 그래도 나는 열심히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분들이 혹시 나쁜 사람이어도 저를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약간 일부러 친근하게 저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생존 본능이
되게 정말 너무 혼자고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만 있다가 혼자서 외국에 딱 던져진 상황이라 되게 생존 본능이 되게 컸어요. 무사히 호텔에 잘 도착을 해서 호텔 이제 프론트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호텔 직원들이 이렇게 프론트를 드나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5스타 호텔, 그러니까 5성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입구 근처에도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조심스러운 게 이제 한국에서 배워온 게 있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래도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호텔 프론트로 당당히 새벽에 이제 한 4시가 다 돼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여자 직원 한 명이 있더라고요. 영국에서 온 인턴분이 혼자 이제 딱 있었는데 그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온 인턴인데 공항에 누가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와가지고 나는 어디 주소도 없고 그냥 여기로 왔다. 근데 약간 좀 약간 울컥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프론트 그 직원분이 더 울컥하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 약간 안 됐다 하는 식으로 하니까 저도 약간 조금 울컥했는데 꾹 참고 방을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자고 내일 일어나서 인사과에 가서 직원이랑 얘기를 해라. 그래서 오케이. 방에 가서 이제 쉬었어요. 오는 과정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혼자서 씩씩하게 잘 왔다. 잘 도착했으면 뭐 됐잖아. 잘 도착했으면 됐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미국에 잘 왔어. 약간 혼자 약간 으쌰으쌰 이제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인사과에 가서 사정을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인사과의 소관이잖아요. 이런 인턴십을 어떻게 뭐 픽업을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인사과의 소관인데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거를 전혀 이제 내색하지 않고 담담하게 소개를 했어요. 아, 내 이름은 뭐고 나는 한국에서 온 인턴인데 어젯밤에 와가지고 픽업이 되기로 돼 있었는데 아무도 안 와서 할 수 없이 호텔로 왔다. 프론트에서 방을 줘서 여기서 지금 묵었다 하룻밤을.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제 앉아 있었어요. 저는 서 있었고 저렇게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너 누구야? 나 네가 누군지 몰라. 나는 네 이름도 모르는데? 나 I don't even know who you are. 네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나는 인턴이 우리 호텔에 온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우리는 지금 인턴이 필요도 없어. 너 누구니? 너 잘못 온 것 같아. 지금 엄한 호텔에 왔다. 네가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진짜 되게 황당했는데 거기다가 덧붙이는 말이 You might have to go back to your country. 근데 넌 아마 네 나라로 가야 될 게 지금 거의 90%야. 그냥 당장 가야 될 게 지금 90%인데 내가 봐서 지금 타주에 어디 호텔에 갈 수 있는 데가 있는 데가 한번 알아는 봐줄게. 이러더라고요. 정말 뒷박. 그래서 아니 타주에 비행기 태워서 보낸다는, 아니면 타주는 땡큐고 그냥 넌 네 나라로 그냥 가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이거 몇 달을 준비를 해서 왔는데 6개월 넘게 걸렸어요. 준비하는 과정만. 인터뷰도 몇 번이나 보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행기 24시간 타고 왔는데 정말 되게 놀라고 되게 너무 정말 솔직히 어제부터 계속 멘탈 붕괴였거든요. 멘붕이었어요. 계속 공항에서부터 외국 처음 나왔는데 아무도 안 데리러 와서 진짜 멘붕이었던 거를 지금까지 가까스로 나는 멘탈을 부여잡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정말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우아하게 아 그래?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나도 한번 알아볼게. 너는 네가 알아보는 거를 알아보고 나는 우리 에이전시한테 내가 연락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뭐가 잘못된 건지 한번 알아보겠다. 그랬더니 네 이름이랑, 나는 네 이름을 모르니까 네 이름이랑 너 지금 묵고 있는 방번호, 룸 넘버 써놓고 가라는 거예요. 자기 바쁘니까.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주고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고 제 방으로 올라갔어요. 되게 우아하게 조용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갔는데 문 여는 순간 진짜 침대로 정말 슈퍼맨처럼 날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짜 침대에서 엉엉 한 30분을 울었어요. 아니 진짜 하늘이 예쁘네. 뒤에 하늘이 예뻐서 저를 위로해주네요. 아니 제가 비행기 되게 길게 타고 왔잖아요. 그걸 타기 전날 밤에도 밤새서 엄마랑 같이 막 엉엉 울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외국에 처음 나오는 거다 보니까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셨고 저도 약간 되게 걱정이 되고 해서 진짜 막 짐 싸면서 막 진짜 엉엉 울다가 지쳐서 왔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도 아무것도 못 먹었고 어제도 뭐 제대로 먹은 게 없었고 공항에서도 비행기에서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빈속에 지금 한 24시간 넘게 빈속에 있었고 잠도 어제 한 새벽 4시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인사과에 간 게 아침 8시 9시인데 잠도 한 뭐 3시간 잔 거예요. 한 이틀 동안. 몽롱해 죽겠는데 되게 어젯밤에부터 울고 싶었던 거를 계속 지금 꾹꾹 눌러 담고 참고 있었던 건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그동안 꾹꾹 되게 참았던 게 진짜 터지면서
진짜 한 30분을 울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나중에는 숨도 못 쉬고 막 이렇게 울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어디에서 뭐가 잘못됐나를 찾아야 되는데, 한국의 에이전시에도 연락을 이제 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는 또 시차가 있으니까 이제 밤 시간이잖아요. 이 커뮤니케이션에는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메일로 이제 연락을 해놨는데 뭐 답이 언제 올 줄 알아. 그때는 카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잖아요. 다행히 호텔에 한 달 이내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한국 인턴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너가 착오가 있었을 거고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만 3-4명 정도가 되니까 아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걱정 말라고. 이 언니가 이제 도와줘가지고 장도 보러 가게 해주고 슈퍼 가가지고 음식도 사오고, 이 언니가 그나마 차 태워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미국 구경을 좀 했어요. 계속 호텔에만 있다가 또 이메일 또 확인하고 2박 3일 정도 이제 연락을 왔다 갔다 해본 결과 착오가 있었던 게 없더라고요. 그냥 이 인사과 직원분이, 여기가 호텔이 작아서 인사과 직원이 혼자 일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일을 잘 약간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매일매일 내려가서 확인을 했는데 업데이트 된 거 없어? 그럼 없다고, 자기 지금 바쁘니까 올라가라고. 이 여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방 안에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매일매일 내려가서 확인을 했던 건데, 나중에 이제 한 4일 정도 지나서 제 서류를 봤더니, 비자 서류는 이제 원본이잖아요. 원본 서류가 서너 장짜리 비자인데 거기를 보니까 이 여자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한 4일째서야 알았던 게, 너무 이름이 길어가지고 이 여자 이름을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 4일째 보니까 이 여자 사인이 너무나 또렷하게 한 장에 두 군데씩 있는 거예요. 사인이 막 여기도 있고 다 내 페이퍼가 다 지 사인인 거야. 가지고 내려갔어요, 서류를. 그래서 또 바빠, 맨날 바빠. 나만 내려가면 바빠. 그래서 왜 왔냐, 내가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왜 왔어, 늘 했던 것처럼. 그러길래 제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거 내 비자 서류다. 이거 네 사인 아니야? 요거도 네 사인이고, 또 다음 장에도 또 요거도 네 사인이고, 요거 다 네 사인이야. 이거 네가 사인한 거잖아. 이거 원본이라고. 이거 오리지널 서류인데 이거 네 사인 아니야? 그랬더니 보더라고. 지가 솔직히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나를 모른다고 진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보더니 그럼 내가 한번 본대, 이거를 제가 검토를 해볼 테니까 또 올라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진짜 내가 이렇게 좋게 나가니까 나를 물러보나 싶어가지고, 이 호텔이잖아, 여기 호텔 이름이 또 써있거든요, 서류에. 어느 호텔로 가는지가 다 써있어요. 여기 지금 르네상스 호텔 이거 지역까지 다 있고 여기 네 사인인데 내가 왜 잘못 왔어? 왜 내가 오는 거를 왜 모르고 있어? 그제서야 조금 그렇게 나갔어요. 솔직히 뭐 빼박이잖아요. 이거 어디를 반박을 할 거야. 그랬더니 올라가 있으라고 하더니 그 다음 주에서, 그러니까 둘째 주가 돼서야 소셜 넘버를 이제 만들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뭐 사과나 이런 건 없었어요. 자기 실수를 뭐 인정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내려오라고. 내려갔더니 오늘 소셜 넘버 만들고. 소셜 넘버는 다른 인턴들은 둘째 날에 다 만들러 가거든요. 왜냐면 이게 만들면 한 달 넘게 걸려요, 올 때까지. 그러니까 오자마자 진짜 첫날 인사하러 간 날 소셜 넘버 만들어 가는 게 일인데, 저는 그것부터가 이제 2주차로 미뤄진 거죠. 저는 이제 인턴십 기간 자체가 좀 약간 짧아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6개월 인턴십이 있고 12개월 인턴십이 있고 뭐 1년 6개월까지인가가 이제 제일 긴 건데, 그 기간마다 가격이 다른데 저는 12개월로 계약을 하고 온 건데 점점 기간이 짧아지는 거니까 제 손해잖아요. 오자마자 일을 시작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4주 차인가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인턴들보다 훨씬 늦어져가지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까먹고 시작을 한 거죠. 계속 호텔에 묵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왜냐면 근처에 인턴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 빈집이 없어가지고 계속 호텔에서 이제 묵고 있었는데, 5일 정도 이제 일을 하고 어느 날 퇴근을 해서 딱 이제 호텔 방으로 올라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1시간 내로 방을 빼라는 거예요. 나 이 방에서 한 달을 묵었는데 1시간 동안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갑자기 막 손님들이 밀려온다고. 그래갖고 진짜 막 미친듯이 이제 짐을 싸가지고, 제 옆방에 터키에서 온 인턴이 있었는데 걔랑 나랑 진짜 미친듯이 막 1시간 내에 짐을 싸가지고 체크아웃을 이제 하러 갔는데, 체크아웃을 하는데 또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아니 이놈의 인턴십은 왜 정말 산 넘어 산이더라고. 체크아웃을 하는데 방값이 한 달이 있었는데 300불이었어요. 한 310불? 하루에 10불씩 차지해서 되게 싸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케이블 TV 값이 180불이 나온 거예요. 한 달치 방값이 310불인데 케이블 TV가 180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야? 그랬더니 그 프론트 직원이 너 방에서 영화 봤어? 그래서 아니 영화를 보기는 봤지? 그렇잖아요. 한 달이 있었으니까 TV를 틀면 영화가 나오니까 봤었는데 돈 내야 되는 영화 나오면 안 봤는데. 그랬더니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니까 일단 반값만큼 내고 인사과에 가서 얘기를 해보래요. 거기서 이제 허락을 해주면은 이거 그냥 차지를 뺄 수가 있으니까 가서 인사과에 가서 허락을 받으라는 거. 근데 인사과에 누가 있는지 알잖아요. 이 여자 혼자 일하는데 얘를 어떻게 믿어? 얘가 뭘 해결을 해주겠어?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돈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80불에다가 이제 텍스까지 하면 더 비싼 거죠. 그냥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근데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돈 내는 영화 안 봤어. 그랬더니 아니 네 방에서 나온 차지니까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냈어요. 돈을 내고 억울한 마음으로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옆 호텔로 이제 저를 옮겼거든요. 그래서 저랑 터키 인턴이랑을 옆 호텔로 옮겼다가 마침 그 다음날 그 아파트 컴플렉스에서 빈집이 나와가지고 바로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새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되게 시무룩해 있으니까 저랑 같이 일하던 언니 중에 필리핀에서 온 인턴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도 한 이제 뭐 한 2, 3주 이내로 끝나고 이제 가는 언니였어요. 1년 여기서 일을 하고. 근데 이 언니는 또 20대 후반이라 이제 나이가 이제 꽤 차이가 났죠. 거의 10살 차이가 나는 거니까. 저는 20살이었거든요. 이 언니는 한 29살인가 그랬고. 그래서 되게 인생 경험이 되게 풍부한 언니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야 그거는 너는 인사과랑은 해결 못해. 인사과 일 되게 못해. 야 여기서는 인사과랑은 해결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원래 일을 못하기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을 앉혀놨는지 모르겠지만 야 얘하고는 일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너는 제너럴 매니저한테 가라고 하더라고요. 제너럴 매니저는 호텔 총지배인이에요. 진짜 한국에서는 인턴은 물론이고 직원들조차도 총지배인님과 1대1로 앉아서 얘기를 할 일은 없거든요. 총지배인까지 어차피 갈 필요가 없는 게 인사과장까지도 갈 필요가 없고 그냥 인사과 직원만 해도 내 선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인사과 직원이랑 1대1로 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총지배인을 만나야 된다는 거여서 야 내가 총지배인을 어떻게 만나? 너무 하늘 같은 존재였어요. 그때 저한테는. 그러더니 그 언니가 아니 넌 가야 돼.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결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이 언니도 외국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일하면서 많이 깨우친 거지. 그래서 미국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총지배인 위로는 가서 얘기하라고. 총지배인 아니면 너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도 갔어요. 총지배인실에. 그 비서분이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그 총지배인 비서분이 자기하고 1대1로 얘기를 한 다음에 자기가 요점을 적어가지고 전해드린 다음에 약속을 잡자. 그래서 이분이랑 앉아서 다 얘기를 했어요. 처음 왔을 때부터. 처음 도착했는데 피가 많았던 거. 왔는데 나보고 네 나라로 가라고 해서 내가 되게 상처받고 되게 놀랬던 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다 사인을 해놨는데 까먹었던 거. 또 일 시작도 거의 한 달이나 걸렸다는 거. 그래서 진짜 조목조목 다 얘기했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오케이. 너 힘들었겠다. 그래도 내 마음을 또 알아주시더라고 또 그 비서 언니가. 그분이랑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총지배인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 총지배인님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되게 친절하시고 되게 또 이런 컴플레인을 이런 해결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더라고요. 착착. 딱 일대로 얘기를 하니까 정말 눈 녹듯이 다 마음이 풀렸어요. 왜냐면 이분이 자기가 책임지고 너의 남은 인턴십이 보람차게 있다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사실 인사과의 되게 치명적인 실수예요. 미국 호텔에서는 외국에서 오는 인턴이 되게 중요한 인재풀이에요. 되게 많은 호텔들, 특히 휴양지 호텔들은 외국에서 이렇게 경험차 온 인턴들, 그러니까 직원의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인턴이. 그래서 이게 또 체인 호텔, 세계적인 체인 호텔이고 하다 보니까 에이전시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게 깨끗하게 이제 처리를 해주셨어요. 총지배인님이. 너가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 짧아진 기간을 메이크업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줄 거고,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케이블 회사에서 이게 온대요. 한 달에 한 번씩 받던 시간이. 그래서 그거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게 오기를 좀 기다리자. 그래서 오케이 하고서는 총지배인님하고 이제 얘기를 잘 하고 퇴근을 했는데 제가 집에 오고 한 2-3시간 만에 인사과장이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소파에 앉아서 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총지배인님이 인사과 직원한테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소금에 절여진 배추같이 사람이 푹 절여졌더라고. 쪼그라졌어요. 지금까지 나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던 거는 어디 가고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와가지고 사죄를 하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우나? 눈물이 나나? 할 정도로 연기판가? 모르겠지만 정말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 하나하나 지가 시인을 하더라고. 내가 잘못했다. 첫날부터 네가 왔을 때 픽업을 하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못했고 지가 하나하나 다 얘기를 조목조목 짚으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정말 미안했고 다 나의 실수였고 앞으로는 너의 편의를 내가 잘 봐서 네가 일하고 싶다는 데는 어디서든지 다 일을 할 수 있게 해줄게. 말만 하라고. 아니 나는 지금 내 편의를 봐달라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너무 부당한 취급을 지금 당하고 너무 방치되어 있었고 호텔에서 나 호텔 방에서 진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저는 생라면 부셔 먹으면서 버텼단 말이에요. 일 안 시켜주니까 바깥에도 못 나고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생라면 부셔 먹고 진짜 한국에서 가져온 멸치 고추장에 찍어 먹고 나중에 이제 간신히
미국 슈퍼에서 사온 샐러드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3주를 버텼는데 방치했던 거잖아요. 한국에서 온 인턴을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그래서 아니 나는 내 편의를 특별히 나만 봐달라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다른 인턴들이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바로바로 일 처리가 되는 것처럼만 나를 해주면 나는 진짜 문제가 없어. 그랬더니 알겠다고. 자기가 앞으로는 남은 기간 동안 불편함 없이 잘 있다 갈 수 있도록 내가 신경을 꼭 쓸게. 이러고서는 가는 거예요. 뭐래. 그러고 갔어요. 한 3주 정도 있다가 이제 케이블 TV에서 방송을 봤던 시간 정보가 이제 왔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게 올 시점까지도 한 3주 정도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내가 돈 내고 보는 영화를 클릭한 적은 없지만 채널을 돌리다가 보면 유료 채널이 따로 있었고 그런 걸 클릭했던 게 아닐까라고 조금 끝까지 걱정을 했었거든요. 내가 잘못 눌렀던 게 아닐까 하고 알고 보니까 그 영화가 틀어진 시간을 보니까 그게 다 제가 일하는 시간에 틀어져 있더라고요. 호텔은 정확하게 클락인 클락아웃을 하잖아요. 출근할 때 시간 딱딱 찍기 때문에 그 펀치인 펀치아웃 하는 그 시간 사이에 딱 그 영화가 틀어진 거예요. 귀신같이. 그 정말 저는 깨끗하게 혐의를 벗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무혐의로 돈을 돌려받았는데 제가 호텔에 혼자 묵어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뭐 여행을 가본 적이 없으니 방 청소하는 하우스키퍼한테 팁을 주는 거에 대한 개념도 잘 몰랐고 직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해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딱 떠오르는 생각이 그 돈을 2번 정도 잃어버렸어요. 호텔 방에서 20불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한 10불 정도밖에 없고 또 한 15불 있는 줄 알았는데 10불 있고 이렇게 한 5불, 10불 이렇게 비었었거든요. 2번 다.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았나? 하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그 돈도 잃어버렸었는데 그 하우스키핑 하는 분이 제가 이제 팁을 안 놓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가져가는 거지. 팁을 알아서 적당한 금액 선에서 팁을 이제 꿀꺽 하신 거고 가방 같은 데도 돈을 놨던 것 같아요. 봉투에다가. 근데 거기서 자기가 알아서 셀프로 팁을 가져가신 거고 그 호텔 방에서 영화도 한번 엿먹어라 이거지. 안가품이지 사실. 네가 어디 방에 묵으면서 팁을 안 놓니?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한국 호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미국에서도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제 외국에서 온 같은 호텔 인턴이라서 더 약간 얕잡아 봤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일을 한 5일 딱 하고서는 한 5일째 퇴근한 다음에 호텔에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나온 거였거든요. 영화를 제가 일했던 5일 내내 하루에 하나도 아니고 이거 틀었다가 저거 틀었다가 여러 개를 틀어가지고 하루에 하나 틀었다고 180불 안 나오거든요. 몇 개를 틀어본 거예요. 하루에 한 2-3개씩을. 그래서 저는 돈을 깨끗이 돌려받았는데 지금 같았으면 저도 그냥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깨끗하게 기록이 있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 뭐 그 시프트에 이 방 청소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름이 뚜렷하게. 이거는 그 직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가 볼 거야 라고 지금 같았으면 막 뒤집어 놨겠지만 그때는 나이도 훨씬 어렸고 3주 동안 지금 마음고생한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나는 그냥 내 돈 돌려받았으니까 그냥 오케이 whatever 하고서는 그냥 깨끗하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처음 한 달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내가 참 시작이 되게 러프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년을 있어 보니까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처럼 빠릿빠릿하게 일을 잘 못해요. 다 싸잡아서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실수들이 되게 많아요. 은행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 슈퍼에 가도 그렇고 병원에 가도 그렇고 빌링에서 실수가 발생을 한다든지 어디 계산이 잘못된다든지 내가 항상 약간 stay on top of everything? 영어 표현으로 stay on top of stuff. 이게 뭐냐면 내가 늘 나와 관련된 일이라면 크고 작은 모든 내가 관련된 일을 다 늘 굽어 살펴야 약간 everything is fine인지 내가 약간 굽어 살피지 않으면 어디에서 뭔가 잘못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미국은. 저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오래 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진짜 그때 1년 동안 한 3년치의 시행착오를 했어요. 특히 미국 생활 이렇게 오래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들을 배웠고 미국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 나이나 계급이랑 상관없이 내가 큰 소리를 내야 되고 내가 세게 나가야 되고 이거 미국 정말 되게 세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도 저도 되게 순순한 이런 스타일 아니고 제가 또 호텔 경영학과다 보니까 컴플레인 포인트를 되게 정확하게 알아요. 이거는 직원의 실수이기 때문에 내가 고객으로서 컴플레인 해야 된다. 그런 포인트를 되게 정확하게 알아서 어디 가서 바가지 쓰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다 영어로 설명을 해야 됐던 거잖아요. 저도 순수 국내파거든요. 저는 알파벳을 중학교 때 배웠어요. ABC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년도 안 배운 영어를 갖다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원어민들 사이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는 영어는 클래스룸에서 배우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달라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진짜 정말 그전에는 제가 자신감이 진짜 되게 여기 있었거든요. 되게 매사에 되게 당당하고 되게 자신감이 넘치는 여자였는데 그때 와가지고 정말 한풀 약간 꺾였어요.
그때 이런 교훈들이 긴 이민 생활에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포장을 좀 하고 싶고요. 진짜 외국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사연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다들 짠내나고 억울한 사연들이 하나씩은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이 인턴십은 뒤로 갈수록 더 어려웠고 그나마 처음에는 이거는 그냥 애교였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들이었으니까 그나마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이 정도예요. 그래서 플로리다 완결편인 것 같아요. 약간 합창단 스타일로 입어봤는데 어때요? 다음 소재를 한번 뽑아볼게요. 좀 약간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어떤 얘기든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짠. 떨린다. 오! 예스! 예스! 드디어 꿀잼 얘기 하나 나왔네요. 위조 지폐 ATM. 꿀잼. 처음에 썰을 풀어보는 영상을 좀 만들어볼까 하면서 생각을 했던 주제 2가지 중에 이게 하나였었거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꿀잼 위조 지폐 ATM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